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0년 만렙의사 이현입니다. 네. 20년 의학전문 기자 이진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명찰 있으시네요. 명찰 네, 보이십니까? 명찰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키가 작아서 안전키가 작아서 안 보이시네요. 네네. 저는 명찰 없어도 얼굴이 명찰이기 때문에 좀 양해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핫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약간 뜨거운 주제죠. 예. 아직까지 점점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름 아닌 게임 중독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연한 분들이 네네. 다 의사분들입니다. 네네. 하나는 마침 또 모셨네요. 마침 오셨네요. 우리 안녕하십시오. 이해구. 마침 오시죠. 야, 자, 이쪽으로 오시죠. 예. 네, 앞서시고. 예, 오시죠. 자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하시죠. 바로. 네. 안녕하세요. 이해구입니다. 여러분, 이해구 선생님 잘 아시죠? 이자 해 가운데 장자 넣으세요. 해장국. 원래 네네. 이뤄야 되는 네네. 예. 너무 들이매시면 얼굴이 네. 커집니다. 네. 워낙 작아서. 네, 그러시네요. 네. 아니 뒤에 계신데도 제 얼굴이 더 크네요. 지금 일어서 있는 거 아니시죠? 의자가 너무. 의자가 높아요? 허리가 좀 길어서. 네. 됐어요. 네네. 지난번 방송 때 제 얼굴 크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해국 기사님 요즘 이슈의 중심에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중간에 모셨습니다. 네. 다름 아닌 네. 그 질병 코드 때문에 그런데요. WHO에서 하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주입해서 풀어나갈 거고요. 네. 이따가 한 분 더 오실 텐데. 정한 시간에 안 오시네요. 우리 정한 선생님 네. 정한 시간에 오셔야 되는데 네. 언제 오시죠? 정한 네, 선생님? 한 10분 후에 10분 뒤에 온다고 합니다. 예, 그분은 또 의료계에서는 또 이름난 게이머입니다. 오늘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죠? 예, 엄청 좋아하는 양반인데 네네. 게임을 하면서 또 게임을 좋아하는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계세요. 예, 그래서 네네. 한번 그런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네네. 게임에 대해서 의사 4명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나 좀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방송에 배틀을 보니까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토론을 하던데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각자의 입장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게임을 바라보려고 하는 각자 다른 각도에서 네. 재미있게 얘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원장님, 최근에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까지 생겼습니다. 예, 게임업계에서 정말 장난 아니죠.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네. 뭐 대책을 뭔가 세울 것 같은데요. 무려 43개 단체가 사설 단체랍니다. 네. 이게 어마무시한 해보고 단체. 싶어요. 그분들 다 실제 면대면 하셨는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또 3개 나오시네요. 예. 네. 그분들은 보니까 선생님을 모시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던데. 네, 그 제일 간단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네, 한번 불러주시면 가죠, 제가. 그러세요? 어이구, 네네. 예. 그럼 엄청난 배틀이 되겠네요. 네. 예? 아니, 뭐, 자세히 들어보면요. 예. 이게 사실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예, 사실 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거부터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게임 사용 장애 진단 지침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서 무조건 네, 반대하시는 것 그렇죠.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는 네네. 게임의 질병화다 이렇게 보도 카피를 많이 뽑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했다 이런 식으로 카피를 뽑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아래 글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심지어 몇 년 전에 있었던 4대 중독 얘기하면서 예. 그걸 전과라고 표현하신 분도 그렇죠. 봤어요. 예, 제가 전과잖아요. 네. 전과자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됩니다. 네, 이게 분명히 왜냐하면 진단 지침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럼요. 이 중독의 기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게이머들이 중독 기준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독까지 가려면요. 네네. 뭐 부모의 감시, 네. 다음에 또 밤새 또 노력해야 되죠. 시간을 극복하고 식욕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욕구를 다 극복하고 거기까지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까지 중독의 고지에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사람이 게임 하는 사람 중에 한 1 내지 2%? 1 내지 2%. 네. 우리 그분들은 네. 그 모든 그 난관을 극복하고 중독의 고지까지 가는 동안 완전 만신창이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진단 지침 첫 번째 필수적인 증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임 이용이 아래와 같은 특성이 동반돼야 되는데 네. 게임에 대한 조절력 상실, 네. 조절력 상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절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절력 상실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제사 지내다가 게임하러 가고 이러더라고요. 헉, 네. 제사 지내는 와중에. 제사 지내는 와중에도 게임한다고요? 예. 아, 그러면 게임의 중독의 크라이테리아 1단계 보네요. 예를 들면 그 정도,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하고 멈추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있어요. 또 게임이 다른 일상생활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선적으로 활동. 바로 그거네요. 네, 그렇죠. 제사보다. 네. 혹시 결혼식보다 먼저 결혼식장도 안 가고 그냥 가는 건가요? 자는 거. 네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아빠라면 음. 아니 뭐 일을 하는 게 꼭 뭐 엄마 아빠가 꼭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자기 역할이 다 뒤로 밀려요. 네. 의식주 와. 이런 것들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맞아요. 기본적인 그렇죠. 것까지도 예, 뒤로 예. 밀린다. 그때 예전에 게임하면서 아이한테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은 사건도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네네, 네. 게임하면서 아이 전 먹이다가 네. 아이가 계속 이 흡입이 된 거예요. 아스픽시아가. 그래서 아이가 죽는 사고가 생겼었어요. 흡입된 데가 폐에 그렇게 들어가지고 네네. 숨을 못 쉬어서 네네. 익사했다는 건 똑같은 네네.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속적으로 게임에 과도한 사용한다. 네. 야, 이 정도 되려면 아까 정말 네. 그까지 가려면 정말 힘들겠는데. 의사 결정에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네. 무엇이 중헌디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무엇이. 그래서요. 그래서 이 필수적 정상이 이제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1년 된다는 동안. 거죠. 1년 동안, 그것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정까지 대한 커지세 말입니다. 자객님,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게임이 질병되려면 갈 길이 멀대요. 네. 되게 하기가 힘들어야 돼요. 게임하면서 질병까지 가려면 진짜 네. 산전수를 겪어야 네. 됩니다. 네네. 게임한다고 질병까지 가지 않아요. 네. 절대 오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1%에서 2%면 우리가 정신질환 같은 경우도 되게 큰 인구의 한 1에서 조현병을 1%. 1%로 봐요. 1%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다면 많지만 네. 뭐 적다면 또 적은 거죠. 네, 적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요,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의 차이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오던데요. 주구장창 많이 하지만 네네. 자기 할 일이 유지되는 사람이고요. 음. 예컨대 그 음주도 포금하듯이 네. 회식하듯이 평소엔 잘 참다가 예컨대 쫙 분위기 봐서 내가 많이 할 만한 상황이 되면 1박 2일로 내쳐서 그냥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와. 네,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네. 어.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 영어 좀 써도 되나요? 예. 하이 인게이지먼트 게이머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하이 사람들은 인사. 예. 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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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농담하시고. 아, 네네네. 하이. 농담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하는 주구장창 많이 예, 하는 예.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잘하는 사람들, 아주 경쟁력 있으면 3판 붙으면 막 갑니다. 1박 2일로. 그런데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제력이 상실이 아니라 자제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사람들이네요. 선택하는 거죠. 네네. 나는 오늘 1박 2일 쓰겠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가역적인 사람들이고 그렇죠. 돌아와. 통제가 가능한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럼- 실제로 되게 네. 심한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자제력이 상실이라고 많이 그렇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아이들은 되게 그런 게임 크라이테리아 중독에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른에 비해서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린이 비해서 높기도 하지만요. 네네. 그 제가 며칠 전에 온 애도 게임을 진짜 24살인데 중고등학교 때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몇 시간을 했니?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 정도 했다는 거예요. 음. 학원 스케줄을 따라가면서 엄마가 계속 밀착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한 2시간 정도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을 생각하면 사실은 2시간 이상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얼마나 다른 것들도 계속 좀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작용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애가 제가 가끔씩 몰래 문을 탁 열거든요. 네. 그러면 후다락 하면서 바로 컴퓨터가 바로 꺼지는데 딴 거 아닌가요? 뭐 야동이나. 야동이 아니고 진짜 게임이에요. 아이고, 초등학생인데 네. 뭐 마이너인가 그 뭐죠 광부 뭐 게임 있어요. 마인 게임, 예, 네, 게임 마인- 있어요. 채구라는 거. 예방하는 방법 중에 그래서 네네. 저희 집도 컴퓨터가 마루에 있고 우리 아들도 네네. 게임을 좋아하지만 네네. 마루에서 해요. 거실에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인강 예. 같은 거 들을 땐 노트북에서 네. 방에서 공부하지만은 네. 게임은 네네. 마루에다 놓고 아예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네. 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극히 그 아빠를 정도는 잘못 만난 거죠. 네, 아빠 잘못 만났죠. 이게 그리고 이건 중독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자기가 그냥 네. 우리가 어릴 때 오락실에서 네. 돈 내고 50원인가 10원인가 네. 내고 했을 네. 때 그 봉봉 갤럭시 뭐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그 잘못된 아빠였었어요. 아, 잘못된 네. 아빠였대요. 옛날에 이제 아들이 네. 저를 막 급히 쳤더라고요. 네. 자랑스럽게. 예? 그래서 보니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아. 거기 랭킹 베스트 10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말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죠. 엄청나게 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베스트이면 그래서 이게 저 수백만 명 중 20등이라는 뜻인데요. 네, 근데 네네. 그걸 내가 그때 제가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네, 열렸죠. 네. 그 정도 12위까지 하려면 이거 진짜 얼마나 오라고 많이 했으면 네. 그렇게 되냐. 예? 맞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야단을 쳤는데 네, 네. 아직도 아들이 그 상처에 아이, 그럼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 게임 중독 등재, 이 게임 사용장애 등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간 예. 그런 프레임에 좀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꼰대 대 젊은이, 구세대 대 아. 신세대, 예. 뭐 네. 게임을 모르는 사람 대 게임을 아는 사람. 예. 근데 사실은 음. 그런 측면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또 그렇게 봐버리면은 토론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죠. 지난번 어떤 토론 보니까 토론이 안 되더라고요. 네, 토론이 잘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예. 그래서 먼저 이 자리를 위해서 아들한테 또 사과를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이해력이 부족했다. 맞아요. 아빠가 이거 큰 숙제 풀었네. 아드님 보시고 있는 거죠? 그랬죠. 벌써 좀 네네. 날려. 원장님은 되게 익숙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실 이게 프로 게이머들이 이제 이번에 아,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 큰 그렇죠. 반발을 하는 게 네. 사실 프로 게이머들은 이제 그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럼 우리가 게임 중독이냐? 네네네. 뭐 그런 좀 그런 사실 질문하세요. 질문 네. 많이 하는 것 아무래도 보니까 같은데요. 그걸 네. 연구를 하신 또 국내 연구자가 있어서 네. 그 네네. 논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 네.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머리를 네. 잘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게임을 할 때 여러 가지 뇌의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예. 그냥 주구장창 쏘며 까며 슈팅 따라다니며 게임. 뭐 네, 슈팅 따라- 게임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예, 어떤 그런 그 전투적 요소, 네네. 뭐 자극적 요소, 네네. 어떤 그런 좀 폭력적 요소 네네. 이런 요소에 그냥 따라가면서 게임을 하면 사실은 그 뇌의 기능 중에서 예. 그 시상이나 선조체 같이 예. 보상회로와 관련된 부분들만 활성화가 점점 되고요. 점점. 그게 아니라 음. 어떠한 게임이든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사용해서 게임을 아. 조절을 하면서 하면 똑같이 게임을 많이 하더라도 예컨대 프로게이머 같은 예. 친구들은 이 전두엽이 더 부피가 커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와, 앞쪽뇌가 활성화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창조적인 생각을 그 말은 많이 하고. 맞는 게 네네. 프로 갬블러도 제가 뭐 라스베가스 가서 만나보기도 했지만 이 친구들은 자기가 갬블을 하러 갈 때 시간하고 돈하고 딱 정해서 가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예. 프로게이머도 마찬가지예요. 벚꽃 블리블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우승은 잠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게임을 찬성하는 사람처럼 예. 완전히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게임의 게임의 그럼요. 종류에 따라서 종류도 있지만 네네. 게임 안에 있는 요소 중에 무엇에 반응하느냐. 무엇에 네, 반응하냐. 어떤 전략적 요소라든지. 우리 정한 아, 우리 정한 시간에 예. 안 오시고 안 정한 시간에 오신 우리 정한 선생님 오셨네요. 우리 정한 선생님이 바로 이게 필병원의 의대 교수이시면서 지금 게임을 열심히 친구들하고 엄청 좋아하시는 게임을 좋아하는 많이 합니다. 예. 무슨 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우리 또 손님 우리도 네. 또 화이팅하러 오신 분 좀 소개 한번 좀 잠깐 하죠. 우리 KT에서 우리 KT에서 안 오시고요. 자, 좀 잠깐 인사하시죠, 뭐. 예, 와서. 예. 우리 예. 상담, 네, 빨리 오세요. 네네. 한번 인사만 하고, 네. 이분은 개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게임 개발자의 예, 한 분이십니다. 네. 브레인 피트니스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저 동아일보에서 그 스트레칭 모델로 지금 시리즈를 활동하고 계신 우리 양지호 엄지호 아래 양지호 원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브레인 피트니스니까 이거 네네. 하면 머리 리너스먼트 강화되고 게임도 좋은 게임은 네. 이렇게 치매 가서 치매 예방하시고 가시고 피지능이 네네. 많아요. 예. 잠깐 소개만 좀 하고 들어가시죠. 아, 예. 이제.
주식회사 로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인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 이 자리 위험한데. 아, 목소리 너무 좋은데 빨리 가셔야 돼요. 다음에 네.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후감이라는 얘기가 있네. 야, 누가 대박. 저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자, 우리 양지호 원장님 잠깐 소개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발레드 파리 원장 양지호입니다. 발레리나이십니다. 네. 어떻게 게임 잘하게 생겼죠? 이분들 게임 잘합니다. 네. 네. 게임 잘하는 아드님을 두셨겠지. 그건 안 되신데요. 네. 여기까지. 네네. 예. 와, 훈남 얘기만 하시네. 훈남하고 왔다 가니까 훈남이가 있네요. 이건 진짜 게임이에요. 훈남이 아니고. 훈남이 저번 왜 초대하셔가지고 회사를 위협하게. 주제가 달라지네. 자, 이제 제가 늦게 와서 네, 우리 조금 이렇게 네, 우리 어그로를 정한 좀 네, 풀을 수 있는 네.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정한 교수님은 또 게임을 즐겨하는 아드님도 계세요. 그래서 또 부모의 입장도 되십니다. 우리 조한 선생님은 얼마 전에 손병 또 주제로 네.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아프리카 TV에서 한번 지금 초대하셨죠. 게임 얘기니까. 게임 네. 얘기하죠. 네. 네네. 게임을 잘하는 부모이면서 의사인 분을 모신 네. 겁니다. 일부러 모셨어요. 예. 우리 조한 선생님 언제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언제부터 게임을 하셨어요? 대부분 다 게임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죠. 뭐 네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게임 시작해서 제가 네. 거쳐간 게임만 언급하면 아, 이제 뭐 별풍선 감사합니다. 삼국지라든가 예. 네네. 그 다음에 뭐 문명 시리즈는 초창기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문명 우와. 세트까지 다 오, 해봤고요. 문명이 그 하면은 이렇게 너무 네. 몰입해서 한 네네. 일주일간은 밤을 새는 게임이거든요. 아, 대박이네요. 이야. 문제가 있네, 뭐, 그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주일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뭐 온라인 게임으로는 뭐 리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니지 알았어요. 뭐 와우, 그다음에 뭐 아이온, 그다음에 아틀란티스, 아이고. 뭐 A3 뭐 이런 게임들 섭렵을 했고요. 네. 저는 네. 아틀란티스 때는 제가 길드를 만들어서 길드 마스터를 하기도 하고 네. 좀 게임 이렇게 하시고도 의대 교수가 하셨어요. 네. 제가 항상 게임 지금도 하지만 네. 그 이제 게임방에서 게임을 할 때는 네. 저 의과대학 앞에 있는 게임방에다가 이렇게 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비용이 좀 싸거든요. 아, 네, 여기 네, 네. 천재이신 듯. 그러면 가면은 이제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하고 만나서 네, 네.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지 뭐 얘기도 하면서 같이 게임을 그럼 하는. 조한 선생님은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열받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질병 코드로 WHO가 발표를 했잖아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네네. 게임은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저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죠. 그게 제 즐거움을 앗아가는 단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병으로 등재가 된다 그래서 네. 저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규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 이혜분 선생님, 우리 저학생 정도로 이렇게 미친 듯이 게임을 하면 이거는 게임에 중독이면 중독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주요 기능이 너무너무 잘 수행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게임을 네네. 모입할 때는 네네.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애틀란티스라는 게임을 할 때는 길드마스터까지 했으니까 네네네. 길드마스터급이 되려면 계정을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를 돌려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 컴퓨터를 되죠. 여러 개를 네, 두고 네, 네. 정말 막 네. 캐릭을 여러 개를 키워야 돼요. 맞아요. 그게 길드마스터가 네. 이제 레이드라 그래서 어떤 그 파티를 형성해가지고 뭐 어떤 그 몹을 이렇게 공격하러 갈 때 네, 네. 부족한 직업군이 있으면 난 그 직업군도 충분히 양성해 놓고 있어야 야 나 지금 전사 빼고 네, 네. 힐러로 들어올게 우리 같이 가자. 그게 몇 살 때? 그게 이제 결국은 20살 넘어서. 아, 생각보다 그쵸, 나이가 그럼요. 나이가 네, 어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네. 의료 서비스라는 게 말 그대로 의료 서비스가 무슨 아, 저기 20살 잣대 가지고 때구나. 다니면서 PC방 다니면서 환자 잡아다가 입원시키는 게 의료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구나 20살이 넘어버리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 오는 친구들에게 아. 이걸 병이라고 진단해가지고 코딩을 해서 그것들을 알아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약간 본인의 즐거움을 앗아간다고 하지만 규제라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사용장애란 질병 등재 이꼴 규제라고 등치를 시켜버리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걸 네, 네.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데 규제의 권한은요 문체부에 있거든요. 근데 그 문체부가 우리 규제를 규제 안 해라고 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벌써 이미 규제가 한 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방에서 청소년들 몇 시까지 뭐 게임 못하게 하고 우리 네. 정한 네. 선생님 있습니다. 네. 네. 비뇨기과 맞아요. 교수님 그다음에 근데 있습니다. 10시까지
네. 계속 있어도 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게임 시간을 주기하는 게 어르신 혼자다가 여기서 PC방에 어른들하고 함께 노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노는 장소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어요. 근데 거기를 10시가 지나서 아이들끼리 있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오늘의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정한 선생님께서 말씀한 그 게임 이름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게임? 아까 뭐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네. 우리 아주 옛날 게임이에요. 우리 아틀란티스 업체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아틀란티스 게임을 잘하려면 머리를 막 써야 되는 그런 게임인가요? 즐거움을 게임의 요소 중에 이제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즐거움은 이렇게 제가 머리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이런 거보다 그냥 차곡차곡 제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그 캐릭터가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 예. 뭐 그리고 다먹어치나 또 똑같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그렇죠. 성취해냈을 네, 때, 네. 그때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솔직히 정한 선생님께서 시간이 게임에 빠진 거는 이제 이미 부모님의 손을 떠난 그 20대라는 청년이 하는데 부모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이 몰래 그냥 계속 켜놓고 컴퓨터 게임하면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열받는지 아시나요? 그럼요. 그런 것들,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나 있고, 네네. 저희 큰애도 이제 게임을 저만큼이나 생각보다 좋아하거든요. 많으시네요. 네. 아이 그다음에 세 제 명이 둘째도 뭐, 제가, 네. 모바일에 사용하는 거 보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은 게임을 하거든요. 예. 뭐, 어. 양코 대전정이라는 게임을 저희 둘째는 좋아하는데 예? 그런 게임을 보통은 1시간 반 2시간씩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학교 나가서 예. 정말 얘는 안 되겠다 병원에서 좀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하고요 absolutely different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요. 선생님 아예 목소리 좀 크게 달라요. 하시죠. 아예 달라요. 네. 아예. 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질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그 시간의 규제라든가 뭐 이런 규제들이 막 질병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럴까봐 너무 걱정을 그거는 하는 말씀드렸지만 거예요. 그거는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네네. 네. 질병의- 사실 의료계가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그 네. 솔직히 저 질병의 카테고리가 들어감으로써 진짜 중독 걸린 사람 1% 미만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거나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지금까지는 그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정상인 건강하게 게임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하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크라이테리어에 안 들어가는 게 자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몇 날 며칠을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게 뭉쳐서 네. 하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지켜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학부모된 입장에서 네네. 자기 아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게임을 하면 손을 잡고 교수님한테 갑니다. 우리 애기 생각보다 질병 아닙니까? 이러면서.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면 제대로 홍보를 안 하셨네요, 이혜고 선생님.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죠. 그러게요. 아, 네. 이게 이렇게 잘못, 이게 교수님도 게임이다 잘못. 보니까 왜냐하면 네네. 부모들 입장에선 하루에 3시간씩 게임에 몰입하면 자기 아이가 우리 아이의 미래가 게임 때문에 망쳐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다 그런 공포심이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러면서 부모들은 우리에게 이거 정말 그 WHO에서 말한 질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결국은 질병의 카테고리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하려면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건 꼭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이 생각보다 이 게임 사용자의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로 바로 병원에 가는 시스템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서행동 평가 선별 검사를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있고 원래 이제 정신질환이나 정신과 문턱이 별로 높은 나라, 아주 높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되게 네, 형이 그렇죠. 의심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막 애들을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신과에 사실은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하면 또 돈 벌려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좀 낮아져야. 예. 우리나라 정신과 문턱이 훨씬 낮아져야 예, 되고 예. 그냥 좀 이상하면 가서 상담 받아보고 예.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닌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신과 병원에 오면은요 의사들이 사실 제일 싫어해요. 돈이 안 되고. 아, 일단 애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말 문튀게 하려고 하는 데만 한 3번은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 교육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 네. 이 당신 아이가 네. 만약 게임 사용장애로 진단이 됐으면 병원 데려가겠냐? 부모 입장은 반반일 것 같아요. 네. 아, 뭐 걱정이 되니까 가서 물어는 보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병원 말고 지역의 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데를 먼저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교육부나 뭐 여성가족부나 이런 서비스도 좀 더 많아질 텐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근거 기반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거죠, 사실. 심지어 병사용 진단서 가능해요 이런 그 얘기도 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도 도박, 제 환자 중에서도 도박장애로 치료받고 있는데 병사용 진단서를 실제 제가 써줬어요. 근데, 근데 이건 주로 뭐냐면 도박장애나 알코올 사용장애는 오히려 군대 가면 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7급을 받아요. 치료 열심히 받고 끊고 다시 검사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병가 병사용 진단서 이 얘기는 사실 아주 먼 얘기죠 좀. 여러분, 그 이혜국 선생님은 정신과 지금 중독학회에 지금 교육수련 이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게임 중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찬성 쪽에 있는 분이고요. 게임 중독이 아니다. 그 즐거움을 주는 게임이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시고 안 그래도 저를 균형을 좀 잡아주고 계세요. 정확히 안 그래도 그냥 격작 스매싱 당하는데 괜히 병원까지 끌려갈 때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도 같이 하시고 해서 너무 걱정 마세요. 예, 호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예. 병원이 무서운 데가 근데 아니고요. 솔직히 근데 게임 중독에 만약에 진단을 이제 받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치료하는 게 뭐가 치료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소아청소년, 저는 이제 청소년들은 보지만 주로 소아청소년은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따로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술치료, 뭐 상담치료, 음악치료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부모 상담해야 되고 아이 상담해야 되고 또 진단도 심리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아이를 평가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루하고 오래 걸려요. 힘들죠. 근데 아주 특별하게 새로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기존의 그 중독을 다루는 모델에서 맥락을 좀 게임에 맞춰서 바꾸고 도박에 맞춰서 바꿔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게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게임의 폐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게임이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온 거 있지만 게임이 뭐 마약보다 나쁘고 무슨 알코올보다도 나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등치된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을 보고 저와 마약과의 관계를 좀 끊어야 되겠어요. 끊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그 정식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해국 게임 마약 이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그 2013년도인가요? 중독 4대 중독 4대 중독법. 4대 중독법은 사실은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약간 좀 미스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들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나라 중독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산업 영향이 너무 많고 치료율이 너무 낮으니까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이거를 다 모아서 좀 제대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국가법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사실 그 대상을 정할 때 같은 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호엠도 벌써 걱정하잖아요. 게임은 솔직히 산업이고 스포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중독의 카테고리에 들어간 순간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앞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게임 사용장애라는 질병 코드는 게임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해서 일상생활이 떨어진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우느냐는 하나의 진단 코드가 생긴 거니까 이전의 중독관리법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어찌됐건 그때 법안심사소위 소위원회 공청회 때 그 당시 이제 소위 위원장이 김영희 쌤이었어요. 김영희 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야,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니까 차라리 게임을 빼면 어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게임은 마약은 불법인데 그럼 차라리 마약을 빼고요. 그냥 게임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뒤 딱 자르고 게임이 마약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마약을 빼고 차라리 게임을 넣자. 이렇게 엄청난 오해가 예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안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항상 머릿속에 드는 게 게임은 알코올, 마약이요, 도박이요, 이런 거하고 등치된 개념으로 지금 취급당하면 그거는 정말로
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네. 너무 좀 네. 불합리하다라고 네. 느끼는 거죠. 그럼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그건 분명히 오해라고 네. 그럼요. 넘어가야 그리고 돼요. 사실은 근데 왜 이전에 왜 그때 왜 마약을 빼고 게임을 넣자라고? 아니 마약은 아. 불법이기 때문에 네네. 치료 이전에 하지 못하면 아주 강한 법이 있어요. 아 이미 그렇죠. 기존에 법이 있다. 근데 맞네요. 게임은 하라는 마케팅은 조단인데 음. 조심해서 하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다는 거의 거예요. 없었다. 그때부터. 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음. 저는 좀 좁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하라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조심해서 하고 너무 힘들어지면 도와줄 거는 자원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게임 산업이 그 게임만 자꾸 활성화시키고 아이들한테 게임을 자꾸 하게끔 만들고 이걸 하려면 뭘 사야 되고 무기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조건을 자꾸 만드니까 끝까지 해야 되고 네. 또 불법 거래도 생기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게임 산업 업체가 지금까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그 성인들 위해서 뭘 해준 게 뭐였냐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자꾸 이제 중독성을 유도한다는 말씀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체가 예. 개발자들이 조금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제 제 아이들까지 네네. 고민을 하면서 얻어진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게임사에서 출석 체크하는 거 좋은데 실체. 출석 체크를 안 하면 초기화 시키는 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니 아, 그러면 정말 무조건 매일매일 접속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잠깐만요. 초기화가 왜냐하면- 뭡니까? 초기화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출석 초기화인데 이 출석을 예를 들어서 한 30번까지 하면 좋은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루라도 빠지잖아요. 그럼 아직 땅이야. 그러니까 너무한데요? 내가 정말 출석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명감에 물타는 거야. 맞아요. 게다가 아. 또 이벤트를 어떤 걸 걸 때 딱 어떤 시간에 한 시간만 이벤트를 걸어요. 그리고 네. 그때 들어야 되는군요. 그 시간에 접속을 안 하면 네.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만하게 만드는 거야. 다른 아이템을 또 만들어서.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할 때 네네. 맞아요. 제발. 왜 굳이 네. 그러한 그런 요인을 써서 그럼요. 네. 정말 접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 되게끔 만들어서. 요인을 넣는지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게임이 정말 즐거운데 맞아요. 아, 그래서 이거, 그 어우, 추석이나 명절 때 특히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다가 명절 때 추억을 하거든요. 이벤트성으로 아니 저는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이벤트를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게임회사한테 뭐라니까. 네. 아이템을 좋은 걸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네. 다만 좀 이렇게 너무 그 허들을 높게 잡아서 네. 내가 그 아이템을 받으려면 네네. 뭐 일정 시간을 꼭 몰입을 해서 맞아요. 그거를 네. 달성해야지만 아이템을 주거나 네. 아니면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접속해야지만 아이템을 주는 아. 이런 허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야, 이거 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아니 정말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네. 풍선 좀 터뜨려줘. 예, 의견 좀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 게임 개발자 연대나 이런 데서는 네. 신랄하게 내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에 네, 대해서도 네. 뭐 이거 질병 등재된 게 무슨 게임 산업이냐, 너무 오버하지 마라. 네. 게임 회사가 할 일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우리 뭐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뭘 위해서 이제 이런 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게임 업계에서도 좀 자발적인 자성 어떤 목소리를 좀 같이 내줘야지. 그래야지 호응을 하는 이해국 거죠. 교수님한테 온 질문인 것 네네. 같은데 게임 안 좋아하세요? 이해국 선생님요? 네. 저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게임 사실 좋아하시죠?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네. 뭐 가끔 하긴 해요. 뭐 어떤 거 하세요? 뭐 피파나 뭐 옆에서 아들 할 피파도 때, 하시고 아들 할 때 그냥 주워 보면서 그냥 하는 주워 거죠. 보면서. 오, 매일 그거 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그러면은. 저는 그리고 게임 공부를 조금 해요. 아. 네, 공부를 좀 해요. 아, 왜냐면 사실 알코올 술 많이 안 먹고 술 많이 몰라도 알코올 중독 하는데 별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게임은 네네. 특히 이제 직접 아이들하고 아이들 게임 문제를 좀 아셔야 상담을 돼요. 하려면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따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요, 저는 음. 진짜 초등학교 남자애가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매일 그래서 어떨 때는 인터넷 그걸 다 뽑아서 가기도 하는데 게임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아파트에 무료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근데 게임을 해요. 근데 이걸 직접 아이와 같이 하니까. 근데 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이 컨트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걱정돼서 그래요. 게임에 대한 시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렇게 네네. 뭐 자율권을 주면 좋겠지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자율권뿐만 아니라 몰래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시간 통제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 적정선에서는 너무 어린 아이들은 그 그럼요. 시간을 네. 좀 이렇게 부모가 적어도 게임에 접속한 시간 자체가 부모한테 보고는 될 수 있게. 아, 그런 애들이 싫어해요. 그런 거. 아니, 근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습관이 어렸을 때 들어오는 습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아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긴 시간 게임했니라고 자꾸 혼내니까 혼내니까 그게 싫은 그러니까 거예요. 숨기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밤새서 하라 그러고. 아니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될 만한 해야죠. 이게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대부분 초등학교급 이상만 되고요. 웬만큼 타협이 되거든요. 타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타협을 어느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하자. 네. 예? 그리고 네. 요거를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을 적정히 맞아요. 서로 상의해 가서 만들어 가야지. 부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시간을 딱 해버리면 네. 아이는 아. 몰래 하게 됩니다. 감춰서 하게 됩니다. 몰랐을 그거를 거예요. 3, 네. 4학년 전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애들이 4학년, 5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네네.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이제 막 아. 저항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бүт다운도 있지. 우리나라는 셧다운이 지금 허용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 퀴즈 셧다운이요? 예. 아니, 요즘 미성년 그 15세 이하 게임에 대해서만 셧다운을 적용하고 있죠. 네네. 15세까지요. 거의 셧다운은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일종의 이게 뭐 게임 중독 예. 예방 제도처럼 됐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수면권에 대한 이야기여서 수면권. 아.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셧다운 제도 찬반 토론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자기들이 얘기하다 보면 찬성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예. 저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자기들도 음. 알거든요. 야, 12시 넘어서까지 게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렇죠. 그걸 못하게 그런 수면 시간을 보장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부모하고 아이가 서로 충분히 상의해야 상의해서. 됩니다. 예. 그러려면 부모도 좀 게임에 대해서 알아야 네고시에이션 게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고 필요하지만 대화도 아이를 될 다룰 것 때 같은데. 기본적으로 애들은 네. 놀이와 재미를 좋아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걸- 기본적으로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해야 저도 되는데 저도 교수님 얘기 정말 동의하는데 부모로서 게임을 막을 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뭐 네네. 이제 저희는 제 막둥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네.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네. 동영상 네. 봅니다. 네네. 네? 동영상 보면 네. 엄마나 야 너 지금 이거 끄고 이거 해. 네. 그러면 저는 딱 가서 너 이것만 보고 꺼. 이 표현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이것만 보고 말씀하신 게 자, 우리 여기 시청자분이 뭐 이제 질문을 컵에다가 보냈어요. 질문을 보냈어요. 예. 이거 뭐죠? 가족이나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예, 프로게이머 네네. 거의 그 프로게이머 정도 자, 할게요. 바둑이나 게임에 미쳐서 프로기사나 프로게이머 되는 건 어떻게 해요? 거의 중만자 수준. 야,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걱정돼요. 네. 왜냐, 프로게이머는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어서 정말 좀 정상적인 홀소수나 거예요. 이렇게 돈을 음. 이제 이렇게 잘 벌고 잘 살고 바둑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나 불구하고 막 그거가 되겠다고 많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그게 이제 밤을 새면서 맨날 며칠을 계속하면서 그걸 이제 전문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다. 네. 그에 대해서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참. 두 가지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의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정말 애들이 막 게임을 하는데 엄마 난 프로 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중독이 돼서 이런 게 아니야라고 애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아니 프로 게이머가 게임을 초등학교 때부터 5시간, 6시간, 7시간 한다고 프로 게이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프로 게이머한테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전략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 프로 게이머가 되는 거지. 게임을 많이 한다. 유튜브 많이 본다고 퀴즈 크리에이터 되나요? 그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뭐든 훌륭한 사람들은요 자기 조절력이 핵심이에요. 마시멜로 실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거 두 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요. 네. 좀 참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5살 애들한테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너 이거 네. 참고 이따 와서 하나 더 줄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현재 만족을 당장 시키고 싶은 마음과 예.
현재 만족을 참으면 미래에 더 큰 만족이 온다라고 하는 능력 두 사이의 싸움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현재 미래 만족을 위해서 현재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예. 나중에 잘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자제력의 그게 자제력. 예. 그게 자제력이에요. 전두엽의 기능인데 예. 이 전두엽의 기능이 예. 15살부터 19살 사이에 최대한 발달을 하는 성숙이 되는데 예. 이때 게임이든 뭐든 뭐 하나에 꽂혀서 너무 과도하게 이게 몰입이 돼버리면은 예.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져요. 아, 자제력을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꼰대라서 너희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출발선까지 19살이라는 출발선까지 제대로 와야 돼요. 예, 선생님 그러면 자제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게임은 없나요? 없군요. 기능성 게임은 아마 분명히 발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치매 예방도 뭐 ADHD도 네. 사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하는 네. 그런 기능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 네네. 서울대학교에 계신 정신과 심리학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아마 어텐션 닥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개발된 적이 네,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ADHD 그치, 연구 네, 게임인가요? 네. 어. 기능성 게임은 그런 기능성 프로그램들은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임은 재미가 없어요 원래. 치료가 기능성 게임을 양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네네. 많이 생겨야죠. 네네. 음. 아, 네. 그러니까 좋은 게임도 있네요. 네. 그럼요. 그런 게임 우리 치매 예방 게임 좋잖아요. 치매 예방이요. 제대로 찾아들지 않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한테 치매 예방 게임 시키면 되나요? 아, 연령별로 대응해야죠. 아, 그러니까 연령별 대응법도 네, 좀 네. 틀릴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아이들 같은 네. 경우는 아까 뭐 셧다운도 네. 있지만 서로가 합의해가지고 네. 시간을 정하는 게 이거 굉장히 보면 중요한 연령별로 거고. 하는 게임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게 성인의 경우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하다 보면 뭐 그렇죠. 뭐 살도 이따만 네. 찌면서 네. 뭐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런 카우치 경우를 포테이토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이게 참 그런 기본적으로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사실 될까요? 성인들은 본인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성인한테 필요한 건 사실 정보 제공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셀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너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 당신 어제 몇 시간 했어. 하다 보면 아래 경고문이라도 좀 잘 보이게 세게 네. 좀 나가기도 하고. 아, 이런. 그거 무슨 구글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 자기 얼마나 구글에도 게임 있죠. 네네. 했는지 다운받으면 알아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요, 애플이나 구글은요, 자기네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팔 때 그런 부모 가이던스 프로그램이나 부모 모니터링 프로그램 어플을 넣어서 팔아요. 왜냐? 그래야 부모들이 사준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 핸드폰에 게임 깔아서 팝니다. 아유, 이게 우리 아, 차이예요. 네, 아. 이게 차이예요. 아. 이 회사의 그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게 이런 차이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게임 산업업체에서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제대로 좀 뭔가 좀 방향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가 심하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이제 게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네네.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 코드 등재 꼴 규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좀 오해가 좀 풀려야 되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네. 규제가 될까봐 네, 네, 그거 맞아요. 어떤 사람 이제 이게 게임 중독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게 이제 결석이나 결근 사유로 또 될 수 있나요? 아이들 애가 질문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카톡에다가 좀 오면서 메모를 좀 해왔어요. 아, 네. 이거- 미리 근데 준비를 사실은 하셨군요. 네. 이게 게임 사용장에는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을 이유로 내가 결석하겠다, 결근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나는 집에서 쉬기 위해서 네. 뭐 나는 게임 사용 장애로 진단서를 냈다. 이거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좀 올 수 있는 그렇지. 문제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번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게임 업체 분들도 좀 모시고 좀 네. 확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다시 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그래서 아프리카 네, TV에서 아프리카 한번 그 네. 큰 계획을 한번 해보자. 네. 7월 5일 날, 7월 5일 네. 금요일인데. 네. 야, 그 저녁 시간에 그 황금 너무- 시간에 딱 한번 하자고 너무 또 크게 제안이 하면 들어왔네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처럼 하시면 잘 돼요. 못해요. 네. 지금처럼 하셔야 지금 돼요. 좀 뭐. 정 교수님도 되시죠? 7월 5일 날. 네. 아니면 넥슨 대표님 정도 나오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 꼭 나오세요. 대표님 얘기를 들어야 되겠네요. 감성하니까. 아니 대충 대표님이 나와야지 왜 네. 엉뚱하게 다른 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엉뚱하게 다른 분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네네. 전에 그랬어요. 전에. 네. 아 오늘로 오해를 하셨구나. 오늘은 그럼 제가 안 나왔죠. 네. 못 나왔죠 제가. 넥슨 대표한테 한마디 하라는데? 넥슨 대표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시네. 7일 5일날 저녁 7시에 네. 1시간 동안 저희들이랑 한번 토론합시다. 답변 주세요. 네. 네. 한마디 했습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 아유 뭐 아유, 되게 네. 다양하게 또 접근을 해가지고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크라이테리아가 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게임 중독 원인은 지금 밝혀졌나요? 모르죠. 사실 알코올 사용장애 원인이 알코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사실 정신행동질환 중에서 원인이 네네. 밝혀진 질환은 제대로 100% 밝혀진 질환은 하나도 없어요. 아 게임 중독 밝혀질 때는 아닌데 왜 그러면 그 질병으로 해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네. 알코올 사용장애도 다시 다 빠져야 돼요. 카페인, 뭐 알코올, 우울증 다시 다 빠져야 돼요. 아, 왜냐하면 정신과 진단 자체가 음. 원인을 가지고 등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 맥락을 가지고 사실 진단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굳이 원인을 따지자면 게임 사용자, 게임 환경, 사회 환경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사실은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인터넷이 늘어봐요. 어떻게 게임 중독이 됩니까? 결국은 담배 같은 개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니코틴이라는 거에도 이렇게 중독도 되고 네네. 그다음에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담배를 태우시는데 보면 거기에 하지 못하도록 중독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위험 요인 그렇지. 정보분들이 점점점 강화돼서 네. 표기가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적절한- 담배를 사면요 일정 부분 담배세가 우리 또 건강에 쓰이고 또 담배 또 중독 그 치료하는 데도 쓰이고 하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 우리가 샀을 때 게임의 또 그 비용 일정 부분이 그런 아이들 특히 중독된 아이들한테 좀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면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네. 엄청나게 네. 거부 반응이 많으세요. 음. 저약세라고 하는 건데 근데 네. 사실은 알코올하고 커피가 대표적인데요. 저약세에 지읒도 안 붙어 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아니 게임 프로모션 하는 게 나라인데 뭐 왜 그거를 게임 회사에서 삥 뜯어서 합니까? 나라에서 해야죠. 아 국가에서 그러니까 굳이 게임 회사 뭐 게임 매출이 얼마 뛰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역할이 그거면 네. 복지부는 치료하고 문체부는 예방하면 되는 거예요. 국비로 하면 되는 거죠. 맞네요. 예. 그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 정보 관계자가 산업에- 없으니까 막 얘기하시는 게임 거예요. 산업에 저희가 되지 않도록 그럼요. 게임 네. 산업에는 저희가 되지 네, 않도록 네. 네, 그리고 게임은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PC방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당구장도 그렇지만 PC방도 애들하고 어른이 함께 이용하는 놀이 공간이 결코 그렇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PC방 환경도 네.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해주고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면 쾌적하게 간격도 더 넓혀주고 공기청정기도 막 달아주고 그리고 2-3시간 지나면 뭐 누구 사감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야 너 오늘 3시간인데 너 오늘 계속 이러면 되겠냐고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런 부모들이 PC방 가는 거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이혜호 선생님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시네요. 게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오픈된 마인드인데 왜 이분을 누가 이렇게 공격을 하셔가지고 10살을 만들으셨어요. 게임 중독이라 학교도 못 간대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학교 네. 가야지. 네네. 아무리 게임이 좋아도. 네, 우리 기순환 선생님 오셨네. 한번 이어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유 오늘은 네. 진중이 많네요. 예. 아유, 우리 또 중도학계 들어오세요. 또 전 예. 이사장이시고요. 전 이사장이시죠? 네, 네, 한번 인사해 잘린 주시죠. 사람입니다. 네네, 한번 하시죠. 예. 한번 저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공적이라 아마 저 보면 많이 욕이 많이 올라올 텐데. 누군지 인사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죠. 예. 전임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이었던 기순환입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어디 예. 공부하시죠? 네, 지금은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때는 예. 중동 전문가였습니다. 중동에서. 동 전문가죠. 네, 동 전문가. 중독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예, 근데 질문 중이에요. 그렇게 이건 완전히 그 예, 사라지겠습니다. 네, 네. 이 중독 학회나 네. 정신과 학회 응보다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2012년에 예. 그 이후로 예. 네.
그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중독 통합 관리 예방하는 이 치료법은 중독 학회 수건 사업이다. 그건 수건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네. 일본도 있고 외국에는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을 치료하는 법이 다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네. 법이 우리는 꼭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간절히 바랬었죠. 예. 물론 이제 거기 게임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휩쓸려서 다 무너져 내려가 버렸죠. 근데 사실은 WHO가 기본적으로 그 의사 이익단체가 아닙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네네. 이 그 게임 사용 장애 그 진단 기준 만든 TF에 사이콜로지스트 백그라운드 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심리학. 외국의 한 외국의 논문도 사실 심리학계 논문도 많습니다. 네네. 예.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이거 말씀드렸지만 정신과에 아이들 게임 중독 애들 오면은요 제일 힘들어요. 저는 사실 별로 저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지만 사실 돈도 안 저한테 된다. 가능하면 안 돈이 안 된대요. 네. 그 친구들 한 명 볼 때 네. 다른 분들 한 10명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500만 신규 환자를 창출했다 정신과에서. 네, 그런 판들이라고 불로소를 만들었다. 네, 돈을 오셨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WHO가 그런 정신과 의사 그것도 한국 중독의학계에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와, 우리나라 대단한. WHO 사무총장으로 한번 나가고 아, 네. 교수님 파워가 너무 세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그건 아니고요. WHO 저한테 많이 물어보긴 하세요. 야, 너네는 왜 지금 이렇게 난리니? 메일이 왔어요. 왜 이렇게 난리니? 다른 나라는 지금 조용하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제일. 아, 진짜요? 네. 신기하네. 그래서 그 문체부에서 WHO 편지 보냈잖아요. 음. WHO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무슨 일 있니? 이 편지는 무슨 편지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WHO에서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뭐지? 문체부에서 무슨 내용으로? 반대한다고. 문체부가 반대한다고. 역시 배틀그라운드가 나오는 우리 문체부는 아이들의 어떤 네. 그런 중독성을 좀 네. 이해를 잘 못하시는 역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게임이 강국은 맞네요. 네, 네. 그 투쟁심이 대단한 것 네. 같아요. 무엇에서든. 네. 아니 뭐 외산 게임들이 이제 발매가 되면 네. 최종 보스를 얼마나 많이 깨느냐가 나라들마다 묘한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예, MMORPG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한국이 거의 탑이에요. 탑이요. 엄청난 거의 만렙 찍는 그 속도가 네. 장난 아니거든요. 어. 그만큼 이제 게임을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저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싶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너무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의 게임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요. 다른 컨텐츠 산업이 너무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놀거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강북에 산 지 오래됐지만 네. 밤에 농구 한번 하러 나가고 싶어도요 갈 데가 없어요. 축구, 농구, 야구는 아예 꿈도 못 꾸죠. 그런 네. 네. 좀 그런 슬프네요. 환경. 네, 네. 그런 환경이지. 이껏 해봤자 갈 수 있는 게 노래방, 코인 노래방하고 PC방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아주 근본적인 선택권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하게 선택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 정부에서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이게 문제인데 애들이 네. 표가 없으니까. 그 산책을 이동하는 게임으로 만들어졌던 포켓몬고 아시죠? 네네네. 예? 포켓몬 포켓몬고가 네. 한때 인기를 끌었다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중고등학교 애들이 포켓몬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저도 지금 요새 다시 포켓몬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네. 예? 네. 그게 그 아이들한테 흥미를 좀 끌 수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뭐 레이드란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나 레이드 할 목적으로 이 게임 그렇죠. 나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예 뭐 그라운드를 밖에다 만들어 놓고 예.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융합적으로 그러한 좀 게임의 분야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아이디어가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무슨 어두컴컴한 골방에 앉아갖고 키보드만 두드리는 이런 마니아크 그렇죠. 게임 맞아요. 말고도 네. 그런 근전적인 게임이 네.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는 말이 디아벨이라고요. 디아블로가 아니고 디아벨. 디아벨. 네. 디지털 아날로그 밸런스. 오라벨의 디아벨. 디아벨. 네. 별로인가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그게 또 게임과 또 연계가 돼서 디아벨. 야, 네. 디아벨. 근데 사실은 잘- 외국은 디아벨. 콘솔박스 게임은 게임기를 팔아야 돈을 버는 게임사가 돈을 버니까 게임사는 게임기를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지 말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은 어찌됐건 이게 프리투플레이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외국도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좀 게임의 다양성
그리고 게임 이외에 다른 것들하고 좀 융합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좀 하면 근데 이 얼마나 게임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아요? 보면 제가 이제 제 아들이나 또 손자가 크고 있는데 네. 보면 게임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애들한테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 카톡, 네. 대학은 카톡으로 해요. 우리 네 사람 대학은 카톡으로 그 많이 사회 해요. 관계망이 게임을 네. 통해서 막 네. 애들이 형성을 네. 하더라고요. 연구 결과 보니까 네. SNS는 게임하고 조금 달라서 음. SNS는 오히려 1시간 정도 하는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이 대인관계가 더 좋다라고 되긴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게임은 너무 어렸을 때는 어찌됐건 하더라도 꼭 부모가 같이 좀 같이 참여하거나 해줘야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는 가능한 음. 밖에서 노는 게 더 무서운 항상 그 연령대에서 부모가 같이 없는 좋아하는 게임들이 맞벌이 있는데 부부가 문제예요. 아, 그렇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네. 그건 그런 어떻게- 기본적인 아이 놀이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네네. 우리 손자도 캔디 크러쉬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러니까 음.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셔야 돼요. 네, 같이 네, 해보시고 네, 해봐요. 네. 그래서 그 맥락을 같이 이해해야 느껴보시고. 그거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맥락들을 같이 좀 재미를 네.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어려워요. 손주분이 더 크시면 뭐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게임까지 하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네. 저희 딸도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일거리 하나 더 늘었네. 그러니까 다 큰 부모가 이제 다 큰 성인 아들 딸이 성인 됐을 때 이렇게 무직이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상황에서 틀어박혀서 그냥 게임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 성인의 게임 중독일 때는 어떻게 좀 방법이 성인의 게임 중독은요. 물론 네네.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3일 전인가 제 외래에 26살짜리 애가 왔어요. 혼자 들어왔는데 혼자 한 20분 면담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혹시 엄마 같이 왔냐? 엄마 나중에 들어왔어요. 네네. 이 친구는 보니까 8시간에서 10시간을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시간을 게임을 하고 6시간을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뭘 하냐 그랬더니 게임 리뷰를 한 2시간 보고 그리고 게임 관련 기계 리뷰를 또 한 2시간 보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또 남이 게임 하는 걸 또 2시간 보고 완전 게임 엄청- 홀릭이네, 그건. 게임을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본인이 나는 도저히 이 컴퓨터랑 내가 이걸 조절을 못하겠다. 자기 생활이 너무 자제력이 무너졌고 떨어졌다. 이렇게 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신문에 보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근데 결국은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는 못 갖고 와요. 뭐 자타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근데 그렇게 적어도 한 번은 아니지만 여러 번 여기서 계속 떠들고, 야, 이런 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 어디 가면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도와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나라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계속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그래서 저는 측면이 처음이었어요. 있네요. 예. 네네. 신문 보고 왔다는 애가 처음이에요. 네네. 야, 아유, 시간이 그냥 금방 솜살같이 가네요. 지나갔습니다. 핫 이슈라 아우, 그런지. 이것은 뭐 예. 말을 그냥 혼자서 쭉 풀어가지고 저희들이 말할 기회가. 그래서 한 4, 5분 남았으니까 두 분 한번 마지막 마무리 발언들 한번 조금씩 해주시죠. 네. 예국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그럼? 예. 뭐 저는 하여튼 아프리카 TV 오면서 사실은 겁났거든요. 왜냐하면 또 오면 막 또 난리 날까봐 막 온라인 상에서 그냥 이해국 저거 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댓글도 다행입니다. 주시고 네네. 그리고 하여튼 또 저한테 이 게임이 마약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도 좀 벗게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네. 저도 사실은 아이들 키우고 있고 그리고 진료실에서 청소년들 그다음에 20살, 22살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들이 게임을 사실은 뭐 제가 뭐 어떤 가치 판단을 절대로 하지 않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잘 못 지내게 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의 어떤 결과라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짧게 해주세요. 네, 게임 프렌들리한 여러 가지 분들하고도 다시 또 소통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 저는 교수님은. 아, 좋은 게임 너무- 만들어주시는 게임 개발자분들 분들한테 전 굉장히 고마워요. 전 즐거움 주니까. 네. 다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네. 약간의 이 중독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조금은 네. 좀 자제하고 지양하는 쪽으로 네. 게임을 좀 개발해 개발하시는 주셨으면 분들이. 예. 네. 저는 그거 하나. 예. 정말 좋은 게임도 많고 그다음에 사실 질병 크라이테리어를 자세히 좀 읽어 보시면요 정말 이런 학생들은 정말 좀 뭔가 치료가 필요하겠다는
그 기준에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내가 오늘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게임 업계에서도 좀 이해를 하고 좀 뭔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음번에는 오늘은 너무 의사들만 네 사람 나와가지고 맞습니다.